바이는 디바인 코어라 불리는 각성팀의 리더입니다. 이 세계에 마법이 존재하면서 악마와 악마 동굴이 나타났고 바이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각성했습니다. 그의 팀은 조직 내에서 가장 강력하며 마왕 벨페고르를 퇴치하는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벨페고르는 5원소 SSS급 악마라 상대하기 힘든 적이죠. 바이와 다른 전사들은 신들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동굴에 진입하자 바이는 팀원들에게 임무가 시작되었음을 외쳐 알립니다. 숙련된 팀이 100번째로 도전하는 고레벨 악마 동굴입니다. 그의 팀엔 링웨, 한샤링, 루선이 있죠. 예상 난이도 때문에 이 임무는 최고 등급인 L등급 숙청 작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벨페고르만 처치하면 휴가가 보장되어 팀원들 사기는 하늘을 찔렀죠. 팀은 완벽히 맞춰 악마들에게 능력을 퍼붓습니다. 바이가 선두에서 빠르고 정확한 공격으로 악마들을 손쉽게 베어나갑니다. 디바인 코어의 모든 멤버가 L등급 전사이기에 가능했습니다. 몇 분간 협공하여 팀은 동굴을 소탕하고 마왕 벨페고르를 처치합니다. 팀원들은 너무 쉽다고 신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루션은 이번 작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집니다. L등급 임무치고는 너무 쉬웠고 바이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가 얻은 정보로는 마왕이 5가지 원소와 숨겨진 기술을 가졌답니다. 그가 뭐가 잘못된 건지 분석하는 동안 링이가 뒤에서 그를 껴안으며 한턱 쏠 거냐고 묻습니다. 그녀를 밀어낸 그는 팀원들에게 늘 가던 곳에서 저녁을 먹자고 말합니다. 하는 팀장이 링과의 기회를 날리는 것에 놀랍니다. 그때 마지막 팀원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는 전투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됐고 보이지도 않았죠. 임무를 완수했기에 팀은 개의치 않습니다. 그때 그가 팀원들 뒤에 나타나 손을 들고 숙청 작전 시작을 알립니다. 한은 즉시 날아온 무언가에 머리를 맞아 즉사합니다. 팀원들은 머리 절반이 날아가고 바닥에 피를 쏟으며 쓰러진 한을 보고 충격에 빠집니다. 팀원들이 충격에 빠진 사이 배신자는 신에게 직접 숙청 임무를 받았다고 밝힙니다. 바이는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배신자는 한 달간 아침 식사에 마비가루를 탔다고 말합니다. 배신자는 신성한 기술 금지된 덩굴로 팀원들의 움직임을 속박합니다. 그는 팀을 전멸시키라는 임무를 받아 준비해야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거만하게 설명하자 바이와 팀원들은 왜 배신했냐고 묻습니다. 배신자는 L등급 전사들을 제거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답합니다. 그는 바이 일행을 옥죄며 고통에 비명 지르게 합니다. 팀원들은 피를 토하며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동료의 배신 이유를 묻습니다. 바이는 디바인 코어가 죽을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상기시킵니다. 모든 규칙을 따랐는데 왜 죽어야 하는지 바이는 궁금해합니다. 배신자는 신은 너희를 죽일 이유가 없다고 거만하게 말합니다. 그는 바이에게 다가가 덩굴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꿰뚫습니다. 백이는 배신자를 가족처럼 여겼기에 그 배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하며 떨어질 수 없는 사이였기 때문이죠. 배신자는 순진한 백이를 비웃으며 단 한 번도 가족이었던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디바인 코어 합류 첫날부터 신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었죠. 결국 백이와 팀은 그저 장기말에 불과했어요. 배신자는 팀에 들어와 그들을 연구했고 남은 생명력을 모두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배신자는 바이의 머리에 총을 쏴 숨통을 끊습니다. 그날 2125년 5월 22일에 바이와 그의 L등급 전사팀은 모두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배신자가 휴가 준비로 떠나자 그들의 시신은 바닥에 방치됩니다. 바이의 의식이 흐려질 때 갑자기 거래를 하자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낯선 곳 사슬에 묶인 자신을 보고 그는 놀랍니다. 그의 앞에 어두운 아우라의 섬뜩한 정장 남자가 서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마왕 벨페고르였습니다. 백이는 마왕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있는지 의아해합니다. 벨페고르는 고위 마왕이 그렇게 쉽게 죽을 리 없지 않냐며 바이를 비웃습니다. 이곳은 그의 영혼 영역으로 왕국 전체가 그의 생명력입니다. 마왕의 수다에 지친 바이는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합니다. 바이의 분노를 본 마왕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벨페고르가 숨겨진 능력은 회귀라고 밝힙니다. 그는 백이를 과거로 보내 결과를 바꿀 기회를 주겠다 말합니다. 팀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시 떠올린 백이는 마왕의 제안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는 분노에 차 배신자와 명령한 신들을 죽이겠다 맹세합니다. 마왕은 기뻐하며 그를 돕는 것 외에 또 다른 선물로 벨페고르의 심장을 줍니다. 바이는 마왕에게 왜 자신과 거래하는지 묻지만 대답을 듣기도 전에 과거로 보내집니다. 눈을 떠보니 교실이었고 담임인 황 선생님이 그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바이는 20년 전 2005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는 바이가 각성 전
국립각성 아카데미 중등부에 재학 중이던 때였습니다. 진짜 과거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바이는 깜짝 놀랍니다. 각성 의식 직전인데 수업 시간에 잠만 잤다고 선생님은 그를 꾸짖습니다. 벌로 교실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충격에 빠진 그는 20년 만에 보는 동창들을 멍하니 보며 천천히 뒤로 걸어갑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계속하며 5가지 원소 능력인 번개, 꽃, 구름, 핵, 항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사람은 단 하나의 원소만 가질 수 있죠. 선생님은 희귀한 구름 원소를 가진 자신을 예로 듭니다. 그리고 원소는 신체와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전투, 지원, 특수 3가지 원소 분류로 나뉜다고 덧붙입니다. 각 팀은 다른 역할을 가진 5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죠. 학교 길드팀을 예로 들며 항성 마법사, 구름 전사, 핵 음유 시인, 번개 암살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희귀한 존재라며 각성의 날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말해줍니다. 알려진 각성 직업은 100가지 가깝고 등급은 최하위인 먼지부터 불씨, 심연을 거쳐 최상위인 천상까지 있습니다. 각성 기회는 단 한 번뿐이며 어떤 등급으로 각성하는지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은 각성을 준비합니다. 바이는 안경 때문에 범생이라 부르는 반 친구와 마주칩니다. 범생이는 2급 항성 암살자인 홍샴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이놈은 그 덕에 또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홍샴셴은 늘 남을 괴롭혀서 바이는 놀라지 않습니다. 홍샴셴이 쌤님을 더 괴롭히기 전 선생님이 나타납니다. 학교는 괴롭히거나 갈취하는 곳이 아니야. 홍샴셴은 오히려 뻔뻔하게 범생이가 자기한테 부딪혔고 보상금을 받은 것뿐이라고 둘러댑니다. 홍샴셴은 황 선생님에게 예쁘지 않았다면 진작에 잘렸을 거라는 말을 대놓고 합니다. 그는 친구들과 자리를 뜨려는데 길을 막고선 바이를 밀쳐냅니다. 바이는 반응 없이 선생님이 범생이를 살피는 것을 봅니다. 선생님은 겉으론 엄해 보여도 학생들을 아끼는 좋은 사람입니다. 바이는 과거에 황이 각성 후 자신을 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황 선생님은 자기 반 차례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녀는 엄마처럼 학생들에게 다치지 않게 침착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세계에는 2가지 각성 방법이 있습니다. 홍처럼 자연 각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가 거만한 것입니다. 자연 각성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으로 강인하고 재능을 지닌 이들에게 발현되며 특히 격렬한 감정의 순간에 활성화됩니다. 다른 방법은 잠재력을 가진 이들이 각성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각성실은 과학자들이 개발한 장치입니다. 그 안에서는 감정과 아드레날린이 극도로 자극됩니다. 이것은 잠재된 각성 능력을 강제로 활성화시킵니다. 이건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라서 인생을 바꿀 유일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바이의 몇몇 친구들은 그보다 먼저 각성실에서 좋은 직업을 얻었어요. 한 명은 엠버 등급인 블루 티어 직업으로 각성했어요. 드디어 바이 차례가 오자 선생님은 그에게 집중하라고 합니다. 바이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각성실로 들어갑니다. 과거의 삶에서 바이는 가장 쓸모없는 직업으로 여겨지는 먼지 등급의 2급 핵전사로 각성했습니다. 그 각성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고 S급이 되어서야 희귀한 타입을 각성할 수 있었죠. 각성실에 들어간 바이는 늘 그렇듯 쓸모없는 직업을 예상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에 오류 메시지가 뜨자 깜짝 놀랍니다. 각성실이 활성화되자 하나가 아닌 5원소를 감지합니다. 시스템의 무한 각성 메시지에 바이는 속이 불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시스템은 5원소 중 어떤 클래스든 초기 클래스로 고를 수 있다고 알립니다. 바이는 첫 클래스가 최대치에 이르면 다른 클래스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원소 누적 능력을 부여받은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심지어 앞으로 먼지부터 천상 등급까지 새 클래스를 선택해 그 특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는 천상 등급 위에 숨겨진 등급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마왕의 선물 덕분임을 깨닫습니다. 전례 없던 무한 각성 능력을 얻게 된 것이죠. 이후 시스템은 첫 클래스를 선택하면 모든 다른 원소바가 초기화된다고 알려줍니다. 한참을 고민한 끝에 바이는 드디어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선생님은 바이가 무엇으로 각성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백이는 자신이 녹색 등급 최악인 핵전사로 각성했다는 소식을 황에게 전합니다. 선생님은 놀랐지만 곧이어 녹색 등급에서도 훌륭한 인물이 나왔다며 그를 격려합니다. 포기하지 말라 독려하지만 백이는 괜찮다며 위로를 사양합니다. 홍이 이 대화를 엿듣고는 예상대로 대화에 끼어듭니다. 그는 선생님이 바이에게 헛된 희망만 주고 현실은 다르다고 비난해요.
홍은 바이에게 먼지 등급은 먹이사슬 최하위라고 상기시킵니다. 홍은 계속해서 거만한 태도로 신은 강자를 선택하고 약자는 짓밟히기 마련이라고 말합니다. 신을 언급하자 바이는 발끈하지만 홍이 계속 떠들자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그는 바이에게 사회가 원래 그런 것이니 뒷자리에 앉아야 할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천상 등급이 맨 앞줄, 다음은 시면, 불시, 마지막으로 먼지 등급 순입니다. 먼지 등급 전사는 쓰레기이며 하위 등급과만 어울릴 수 있습니다. 홍은 노력으로 운명을 바꿀 방법은 없다며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덧붙입니다. 홍이 황에게 다가가 막말을 하려는데 바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그는 홍의 커피를 빼앗아 얼굴에 쏟아버립니다. 홍은 믿기지 않는 듯 충격에 빠집니다. 홍이 화를 내며 뭐 하는 짓이냐고 묻자 바이는 그의 목소리가 소음처럼 들린다고 대답합니다. 바이의 말과 행동은 홍의 심기를 건드렸고 홍은 그에게 본때를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홍이 바이에게 주먹을 날리지만 황이 막기엔 늦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공격 직전 빛의 검을 소환해 막아냅니다. 그는 공격을 막아 홍을 멀리 날려 모두를 놀라게 했죠. 홍은 바닥에 처박혔고 바이는 최소한의 힘만 쓴 자세였습니다. 홍은 피를 토하며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학생들도 눈앞의 광경을 믿지 못합니다. 사실 바이가 일부러 핵 전사 클래스를 선택한 건 이미 익숙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전생 클래스였고 모든 것을 알았죠. 홍은 겨우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오만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어비스 등급이며 바이 같은 쓰레기와 다르다고 합니다. 황은 바이가 운으로 이긴 게 아님을 간파합니다. 바이가 전사 클래스 전용의 최상급 이동 스킬을 사용했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황은 페리 스킬이 공격을 무효화하고 그 힘을 그대로 상대에게 되돌려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스승님조차 10년이나 수련해도 해내지 못한 기술을 바이가 너무 쉽게 해내자 충격에 빠집니다. 황은 갓 각성한 바이가 어찌 저리 높은 전투 경험을 가졌는지 의아해합니다. 황이 생각에 잠긴 사이 홍은 단검을 뽑아 바이를 쓰러뜨릴 준비를 합니다. 제대로 열받은 홍은 모두 앞에서 바이를 망신 주겠다고 다짐합니다. 바이는 일부러 더스트 등급을 택한 사실을 밝히며 그저 쿨하게 서 있습니다. 자신을 비웃던 모두가 이 등급의 위대함을 알게 되겠지만 그때는 이미 늦으리라고 그는 말합니다. 두 사람이 전투 자세를 취하자 학생들은 열광했지만 교내에서 능력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홍의 아버지는 고위 관직에 있고 삼촌은 학교의 주임입니다. 반면에 백이는 내세울 만한 집안이 아니기에 잃을 게 훨씬 많습니다. 포아이즈는 홍과 싸우면 퇴학당할까봐 선생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선생님은 즉시 그들을 제지하려 하지만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홍은 백이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홍은 백이가 빌어도 박살 내겠다고 위협합니다. 자신은 재능이 넘치고 백이는 찌질이라 여깁니다. 선생님은 둘의 능력치 차이 때문에 홍의 말이 맞다고 여깁니다. 홍은 시면 등급 전사라 능력치가 200% 증가합니다. 시면 등급은 각성 시 먼지 등급보다 능력치가 2배이고 먼지 등급이 정체되어 있을 때 지속 성장하여 훨씬 우월합니다. 범생이를 포함해 지켜보던 모두는 바이가 이길 거라 생각 안 했죠. 그저 박살날 거라 예상했고요. 범생이도 홍이 역겨운 인간이란 건 알지만 문제를 피하려 바보처럼 굴며 버텨왔죠. 정면으로 부딪히면 끔찍한 결말을 맞을 뿐이니 홍을 피하는 게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에 대한 분석을 마친 홍이 달려들자 선생님은 걱정하며 바이에게 조심하라고 소리칩니다. 선생님은 바이가 또 공격을 막을 거라 생각하지만 체력 소모가 커서 이번엔 소용없을 거라 봅니다. 홍의 빠른 속도 때문에 막는 것은 무용지물이 될 테니까요. 홍 또한 자신이 유리하다고 확신하죠. 하지만 바이는 그저 미소만 짓습니다. 다른 비장의 카드가 있었기에 피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홍이 다가오자 백이는 섬광 전멸 스킬을 발동합니다. 이는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는 순간적인 섬광 효과입니다. 눈 깜짝할 새 모든 게 끝났고 홍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바이는 급소를 가격합니다. 그는 피를 토하며 바이가 언제 뒤에 왔는지 파악하려 애썼다. 홍은 분통 터지고 굴욕적인 마음에 땅을 내리치고 학생들은 충격에 휩싸입니다. 아무도 바이가 뭘 했는지 보지 못했고 그저 홍이 쓰러지는 것만 봤습니다. 선생님조차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죠. 하지만 반장인 치이는 바이가 한 일을 똑똑히 봤죠. 치이는 바이가 전사의 기본 스킬을 최고 경지로 익혀 실전에 사용했음을 깨닫습니다. 한편 학생들은 홍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바이는 상태창에서 상대 제압 덕분에 속성 하나가 오른 것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그는 점수가 너무 적어
감흥이 없습니다. 더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그는 악마를 물리칠 계획을 세웁니다. 아직 바닥에서 허우적대던 홍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볼 일이 안 끝났다며 백이를 붙잡습니다. 그는 칼을 집어들고 백이의 뒤를 노리지만 미처 공격하기도 전에 멈추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소리 주인은 홍의 삼촌, 학교 주임 홍린입니다. 홍민은 이미 바보처럼 굴었다며 홍을 조롱하고 학생들에게 집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집이라는 말에 백이는 자신에게도 집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방금 막 환생했고 전생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잊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오늘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기억해낸 바이는 주임이 말을 걸기도 전에 미친 듯이 뛰쳐나갑니다. 바이가 도망치자 홍도 깜짝 놀라죠. 주임은 어이없어하며 황에게 학생을 잘 관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번 일을 눈감아주겠다고 약속했고 황은 고마워합니다. 나중에 홍은 삼촌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바이 때문에 망신당했다며 삼촌이 소리치자 홍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대꾸합니다. 레오는 멀리서 바이의 섬광 전멸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홍에게 바이가 그 순간 약점을 찾아 공격했고 자신은 무방비 상태였다고 설명합니다. 주임은 자신의 경력으로도 그 정도로 섬광 기술을 능숙하게 쓸 수 없어서 화가 난 거죠. 주임은 홍과 백이의 싸움을 프로게이머가 초보를 가지고 노는 것에 비유하며 백이가 평범치 않은 아이임을 조카에게 알려줍니다. 한편 백이는 집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며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는 아파트 건물에 재빨리 도착했고 지난 삶의 상황을 기억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죽음도 불사하고 막으려 한다. 바이가 집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TV를, 어머니는 설거지를 합니다. 분노한 표정으로 들어서자 아버지는 그가 일찍 온 것에 놀랍니다. 바이는 아버지를 무시한 채 어머니에게 집중합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그는 어머니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합니다. 어머니는 말을 못하여 바이와 수화로 대화합니다. 어머니는 바이가 좋아하는 시고 매운 국수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바이는 오늘 국수가 먹고 싶지 않다며 절인 생선 요리를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아들의 고집에 결국 응하고 절인 생선 요리를 사러 나섭니다. 바이가 뒤따르려 하자 아버지가 어머니 혼자 갈 수 있다며 그를 제지합니다. 이어서 아버지 자신이 왜 인사도 없이 일찍 돌아왔는지 묻죠. 그는 술을 들고 와 바이에게 각성 결과를 물으며 아들이 어떤 능력으로 각성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사실 바이의 아버지 바이링샹은 전기 속성 전사 클래스로 꽤 강해서 위험한 인물입니다. 바이는 시간이 오래 걸려 각성을 못했다고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는 일찍 온 이유를 물으며 다그치고 있습니다. 친구 아들의 각성 등급에 실망하며 자기 아들은 심연 등급으로 각성할 거라 기대하죠. 링샹은 자신이 심연 등급으로 각성했고 아들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화난 채 살벌한 기운으로 바이에게 각성 능력을 묻습니다. 그 기세에 눌려 바이는 각성 못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이 말에 아버지는 더 격분해 바이 머리에 술병을 깨뜨립니다. 바이가 먼지 등급으로 각성한 것을 알자 그는 더욱 분노에 소리칩니다. 링샹은 감정을 주체 못하는 폭력적인 남자죠. 회기 전 바이의 아버지는 아들이 먼지 등급인 것에 분노하고 수치심을 느껴 폭력을 휘둘렀고 늘 그랬듯 어머니가 막아섰습니다. 어린 바이는 아버지가 1시간 내내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심한 폭행으로 어머니는 정신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전생에서 어머니가 구타당하는 것을 보며 울기만 했던 그는 다시 태어난 지금 모든 것을 바꾸려 합니다. 하지만 C등급 심연급 전사인 아버지에게 맞서기엔 아직 역부족이라 레벨을 올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홍에게 썼던 전술은 여기서 통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는 실전 경험까지 갖춘 차원이 다른 상대였죠. 바이는 아버지를 아직 손댈 수 없음에 슬퍼합니다. 아버지는 바이 머리채를 잡고 태어난 걸 후회한다고 소리쳤고 바이는 자신이 큰 문제에 처했음을 직감합니다. 아버지는 일찍 귀가해 그를 기다렸고 만족할 때까지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의 폭력을 알기에 어머니를 집에서 떨어뜨리고 싶었습니다. 바이는 어머니를 내보낸 것에 안도하지만 그 순간 머리에 충격이 가해지죠. 누군가 집으로 들어오며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그가 폭력 현장을 피하게 하려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땅에 쓰러진 아들의 머리를 링샴이 마구 때리는 것을 보고 경악합니다. 배고픈 아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 최대한 서둘러 돌아왔던 것입니다. 바이는 어머니를 보고 역사가 반복될까봐 두려움에 떱니다. 예상대로 링샥은 불쌍한 아내에게로 관심을 돌립니다. 과거 회상 속 바이는 감방에 앉아 있습니다. 과거 그는 그린 등급에서 플래티넘 등급까지 오른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업적을 쌓은 그가 왜 사형수 교도소에 있는지 감방 동기는 의아해합니다.
바이는 엄마를 때려 죽여 자신은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복수로 아버지를 죽여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는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링샹이 광분하자 바이 어머니는 아들 상태를 확인하러 달려옵니다. 바이는 아버지의 주먹을 맞고도 살아남은 자신이 보통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머니는 화난 아버지로부터 그를 보호하며 일으켜 세웁니다. 링샹은 아내가 임신했을 때 기뻤다며 소리쳤습니다. 형제들이 아들이 없었기에 그는 자신이 가문의 영광을 되찾을 운명이라 믿었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의 큰 희망이었던 아들이 최하위 먼지 등급으로 각성한 거죠. 링샹은 아내에게 바이가 쓰레기 등급이라 성장할 수 없다며 이 모든 게 아내 유전자 탓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성을 잃은 링샹이 아내를 때리려 하지만 바이가 막아섭니다. 바이는 섬광전멸로 어머니를 지나 아버지의 공격을 막습니다. 링샹은 뒤로 넘어지지만 영웅처럼 미소 짓습니다. 어머니는 다음 상황을 알기에 걱정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링샹은 아들을 죽사발로 만들 작정으로 거만하게 다가갑니다. 바이는 반격으로 맞서려 했지만 스킬을 쓰기도 전에 아버지의 주먹이 그의 검을 부수고 얼굴을 강타합니다. 피를 토한 바이는 둘 사이의 엄청난 힘 차이를 뼈저리게 깨닫고 숨 돌릴 틈 없이 다음 주먹이 날아듭니다. 양손으로 막아보지만 그 충격에 갈비뼈까지 다치고 맙니다. 링샹은 자신에게 반항하는 아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려 강력한 일격을 준비합니다. 바이는 주먹을 보지만 피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주먹을 맞습니다. 링샹은 쓸모없는 직업으로 각성한 바이에게 죽어도 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이는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굳건히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링샹은 더욱 격분하며 분노합니다. 그는 각성 좀 했다고 뭐라도 된 것 같냐며 아들을 조롱합니다. 링샹이 의자를 집어 아들을 내려치려는 순간 바이의 어머니가 그를 감싸 안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위압적인 목소리로 문을 열라고 소리칩니다. 링샹은 방해받아 실망한 기색입니다. 바이의 어머니는 아들을 붙잡고 안도합니다. 하지만 바이가 계획했기에 놀라지 않습니다. 링샹은 거칠게 문을 열지만 문 앞 사람들을 보고 태도가 돌변합니다. 험악한 두 남자가 링샹에게 왜 늦었냐고 묻습니다. 그 두 남자의 정체는 바로 감찰관인 량과 천진우입니다. 량은 붉은 A급 부대장이며 천진우는 푸른 C급입니다. 링샹은 그들을 보고 떨면서 왜 여기에 왔는지 묻습니다. 량은 수배 중인 범죄자 스노우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를 본 적이 있냐고 묻습니다. 사무실에서 이 건물에 스노우가 나타났다는 전화를 받고 가가호호 수색 중이라고 합니다. 자신 때문에 온 게 아니란 걸 알게 된 링샹은 안도하며 스노우를 본 적이 없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스노우는 인기가 많아 TV에도 늘 나오기 때문에 혹시 마주치면 신고하겠다고 장담합니다. 그때 양은 바이가 안 좋은 걸 보고 링샹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링샹은 아들이 장을 보다 넘어져 다쳤다고 거짓말합니다. 랑의 어깨를 치며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합니다. 링샹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이가 끼어들어 아빠가 거짓말을 한다고 경찰에게 알립니다. 아빠에게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다고 바이가 대담하게 밝힙니다. 18분 전 바이는 공중전화로 경찰에 이 건물에서 스노우를 봤다고 신고했습니다. 마약 관련 신고는 경찰이 그냥 넘기지 않을 걸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덕분에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링샹은 자기 아들을 때릴 힘도 없다고 거짓말하며 아들의 말을 무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바이는 진실을 말하며 반박합니다. 경찰에게 아빠가 술병으로 자기 머리를 의자로 팔을 때렸다고 말합니다. 바이는 계속해서 아빠가 때린 곳을 가리키며 직접 상처를 확인해 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법규를 인용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각성자는 15일간 각성자 교도소에 구금된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바이의 해박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링샹은 아들을 경멸스럽게 쳐다봅니다. 경찰은 바이의 해박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리옹은 링샹은 아들을 경멸스럽게 쳐다봅니다. 없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잡고 아들에게 다가가려 하자 얌전히 있지 않으면 물리력을 쓰겠다고 경고합니다. 링샹은 끌려나가면서 아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합니다. 바이는 그를 무시하며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들이 안전해지자 바이의 어머니는 달려와 그를 껴안습니다. 바이는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하지만 15일 안에 강해져 링샹이 다시는 어머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아버지가 잡혀가기 전 바이는 그의 금고 열쇠를 슬쩍 챙겼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2등급에서 C등급 상승 비결이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잠시 후 바이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의 내용물은
과거 아버지가 죽은 후에 알게 된 비밀이었습니다. 금고를 열자 무시무시한 칼날이 모습을 드러내고 바이는 이 칼로 악마 동굴에 도전할 계획을 세웁니다. 등급을 올릴 유일한 방법이 악마 동굴뿐이기에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악마 동굴은 신들의 관할 아래 길드원만 출입 가능했죠. 바이가 갈 수 있는 곳은 학교 관리 구역뿐입니다. 전생의 기억 덕분에 숨겨진 악마 동굴도 갈 수 있었죠. 결국 바이는 숨겨진 악마 동굴로 향했고 누구보다 빠르게 앞서 나가기로 굳게 다짐합니다. 한편 감찰부 구치소에서는 교도관들이 설산 목격담이 오보였다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눈에 대한 일이라면 항상 확인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화내지 않죠. 대화 중 링샵은 풀려나려고 뇌물을 주려 합니다. 리용은 링샵이 길드원이었기에 그의 행동에 더욱 역겨워합니다. 교도관들은 뇌물죄가 더해지면 상황이 악화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 각성자 감옥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하룻밤만 얌전히 있으라 말합니다. 링샵의 분노는 아들에게 향합니다. 바이는 15일 뒤 아버지가 풀려날 것을 알아 레벨업을 위해 악마 동굴을 준비합니다. 악마 동굴은 이 세계와 평행한 공간으로 허공에 나타난 문을 통해 입장합니다. 이 악마 동굴은 마수와 광물이 풍부하여 각성자들이 성장하기 가장 좋은 장소로 한번 발견되면 대부분 길드에게 점령당합니다. 하지만 동굴은 위험하기 때문에 보통 팀을 꾸려 들어가야 합니다. 바이가 도전하려는 동굴은 과거에는 5년 뒤에나 발견된 곳이었습니다. F급 동굴은 2급 전사 3명이 필요하고 2급 동굴은 2급 3명과 D급 2명으로 구성된 5인 팀이 필요합니다. 바이는 도전할 동굴이 F급이라 확신합니다. 악마 동굴은 위험하지만 바이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에 혼자 도전해야만 합니다. 최대한 빨리 강해져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둔 무기를 가지고 악마 동굴로 향합니다. 주변은 온통 얼음과 눈으로 뒤덮여 있고 바이는 이곳이 구름 속성 마수의 영역임을 알아차립니다. 동굴을 거닐던 중 잠든 얼음곰을 만납니다. 그 앞에는 유골이 있어 이전에도 사람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주변을 살피던 그때 피에 굶주린 순 늑대가 나타나 그를 덮칩니다. 2급 늑대지만 아직 바이보다는 강합니다. 늑대를 피해 뒤로 물러나지만 늑대는 다시 덤벼듭니다. 그는 칼날로 이빨을 막아냈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반격에 나서 단칼에 늑대를 베어버립니다. A급 무기를 휘두르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시중에는 풀리지 않은 무기라 아버지가 숨겨두었던 겁니다. 이 무기만 있다면 바이는 마수와의 실력 차이를 메꿀 수 있습니다. 이 무기는 혼무도라 불리며 혼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위력은 쇠를 두부처럼 벨 정도로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바이는 이 무기로도 마수의 방어력 때문에 최소 4번은 공격해야 쓰러뜨릴 수 있음을 압니다. 그는 L등급 각성자 시절이 그립다고 농담합니다. 스킬 레벨업을 위해 늑대 20마리를 잡아야 함을 알게 됩니다. 얼음 지역에서 싸우니 구름 원소가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이 등급에서 D등급이 되려면 10레벨을 올려야 합니다. 곧이어 바이는 피냄새를 맡고 몰려든 늑대 무리에게 포위됩니다. 이건 레벨업에 완벽하지만 위험한 기회입니다. 늑대들이 그에게 달려들지만 그는 회피와 반격이라는 두 가지 스킬에 의존합니다. 피해 없이 짐승들에게 피해를 입히며 능숙하게 움직입니다. 첫 번째, 늑대 무리를 쓰러뜨리자. 그는 한 마리당 52의 경험치와 늑대의 송곳니를 획득했습니다. 무리를 처리한 뒤 늑대왕과 싸워야 합니다. 그는 민첩하게 늑대를 여러 번 베어 회복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우두머리 늑대는 죽고 바이는 56점을 얻습니다. 늑대왕을 물리쳐 설랑 다이아몬드도 얻었습니다. 첫 무리 소탕 후 바이는 D등급으로 승급할 경험치를 쌓습니다. 또한 12개의 속성 포인트를 얻어 원하는 대로 분배합니다. 고작 늑대 20마리를 잡았을 뿐인데 벌써 지친 걸 보니 이 등급의 몸은 정말 약골이네요. 전리품을 보관할 차원 배낭도 필요해 보입니다. 바이는 악마 동굴 혼자 공략이 어렵다고 인정합니다. 그가 얻은 설랑 다이아몬드는 특수 무기 제작에 쓰이는 보석이며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됩니다. 고급 악마 동굴에 가려면 디바인 코어에 합류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각성자 학교는 길드 소속이라 유망한 전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종종 대표를 보냅니다. 졸업 후 길드에 들어가는 건 모든 학생의 꿈이죠. 하지만 팀에서 쫓겨나면 선수 생활은 끝나기 마련이며 바이의 아버지가 C등급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바이는 혼자 짐승들을 상대하면 체력이 더 소모될 것을 깨닫습니다. 이미 지쳤는데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늑대 무리가 나타나자 그는 비장의 전술을 사용하기로 결심합니다. 그가 달리자 늑대들도 그의 뒤를 쫓습니다.
그는 늑대들을 숲으로 유인한 후 나무를 베어 공간을 확보합니다. 이 소란으로 숲의 다른 짐승인 구름 비단뱀까지 깨어납니다. 이제 바이이는 늑대와 비단뱀을 모두 상대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려 바이이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는 특정 짐승을 깨우기 위해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의 계획은 성공했고 잠자는 서리곰이 굴에서 화를 내며 나옵니다. 분노한 곰은 보이는 모든 것을 공격합니다. 늑대와 비단뱀도 곰의 분노를 피하지 못하고 모두 박살납니다. 곰이 날뛰는 동안 바이이는 뒤에서 처리하며 엄청난 경험치를 얻습니다. 그는 이 전술로 포인트를 얻고 비단뱀 송곳니와 늑대 송곳니를 획득합니다. 바이이는 짐승들의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공격적이지만 어리석었죠. 곰을 이용해 다른 짐승들을 상대하며 체력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경험치를 얻으려면 직접 마무리해야 했죠. 몇 분간 싸운 후 바이이는 지쳐버렸습니다. 그는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짐승들이 줄지어 서자 얼음 바닥을 쳐서 부숴 죽입니다. 그는 지형을 분석하다가 절벽 사이 얼음 다리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계획으로 거의 모든 짐승을 단번에 해치웁니다. 바이이는 지쳤지만 잠자는 서리곰과 남은 늑대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시스템이 그에게 새로운 칭호인 백인대장을 부여합니다. 이 칭호가 있으면 다수의 적과 싸울 때 능력치가 10% 증가합니다. 하지만 바이이는 아직 서리곰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동굴엔 최종 보스가 있기에 곧 나타날 거라 예상합니다. 소란을 피웠는데도 보스가 나타나지 않자 갑자기 얼음 마법이 그 일대를 강타합니다. 바이이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와 짐승들이 공격을 받습니다. 바이이는 예상이 틀렸음을 깨닫죠. 최종 보스는 이미 깨어나서 모두가 지치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짐승들은 한 곳에 뭉쳐 있어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법을 맞은 그의 다리는 이미 얼어붙었죠. 그는 얼음다리가 보스의 함정임을 깨닫습니다. 보스는 모든 보상을 독차지하려고 나타났던 겁니다. 바이이는 동굴 최종 보스가 지능적임을 깨닫습니다. 최종 보스는 경비병 유인원들을 거느린 카일렌 악마 원숭이입니다. 바이이의 몸은 거의 다 얼음으로 뒤덮여 움직일 수 없는 반면 악마 원숭이는 사악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동굴은 2급 전사 여러 명이 필요한 고위험 구역이었다. 몸이 완전히 얼어붙자 바이이는 저체온증으로 끝장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합니다. 원숭이 보스가 바이이를 가리키며 부하 원숭이들에게 공격을 명령합니다. 덫에 걸린 걸 깨달은 바이이는 결국 페리스킬을 사용합니다. 페리스킬은 타이밍이 중요해서 바이이는 공격 직전까지 기다립니다. 페리 및 산산조각 스킬을 발동하여 얼음을 깨고 공격을 막아냅니다. 잠시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체력을 너무 많이 소모해서 큰일 났다는 걸 직감합니다. 산산조각 스킬은 모든 에너지를 사용해 속박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지만 체력 소모가 엄청나거든요. 바이이는 악마 원숭이가 다시 궁극기를 사용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전에 죽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악마 원숭이가 곰과 늑대들에게 바이이를 공격하라 명합니다. 핵 원소는 구름 원소에 약하기 때문에 바이이는 이길 확률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체력이 부족하고 점점 지쳐갑니다. 악마 원숭이는 부하들에게 명령하며 악당처럼 앉아있고 바이이는 짐승들이 더 나타나면 죽을 거라는 걸 압니다.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하던 중 원숭이 짐승 한 마리가 곤봉으로 내리치며 그를 공격합니다. 바이이는 간신히 공격을 막아냈지만 뒤로 밀려났고 균형을 잡으려던 무릎이 얼음 바닥에 쓸립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바이이는 힘이 모두 빠져 심각하게 불리해집니다. 얼음곰들의 포효는 그를 더욱 약하게 만듭니다. 곰이 바이이에게 얼음 바위를 던졌지만 겨우 베어냈습니다. 하지만 추위 때문에 체력은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악마 원숭이는 바이이가 지친 것을 보고 또 다른 궁극기인 얼음 폭풍을 사용합니다. 바이이는 원숭이 궁극기 쿨타임이 이렇게 빠를 줄 몰라 충격받습니다. 날아오는 공격에 그의 눈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이 순간 전생에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기회를 포착하는 감각을 익혔던 것이 떠오릅니다. 바이이는 현재 상태에서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남아 싸울 수도 있지만 체력이 바닥나 계속 피해를 입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간단합니다. 도망치는 거죠. 바이이는 망설임 없이 두 번째를 택해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하지만 악마 원숭이가 발을 노리고 쏜 얼음 마법에 맞아 균형을 잃고 그대로 떨어지고 맙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채 바이이는 강으로 떨어집니다. 그가 사투를 벌이던 중 엄마는 방으로 들어옵니다. 엄마는 바이이가 자고 있을 줄 알았는데 방이 비어 있어 놀랍니다. 바이이는 금요일에 집을 나갔고 지금은 토요일입니다. 엄마는 아들이 친구 집에 갔다는 쪽지를 발견합니다. 바이이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들이 쪽지 대신 직접 이야기했을 것을 알기에 그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이 전날부터 행동이 이상했던 것을 떠올리며 엄마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여러 생각에 잠겨 불안해합니다. 한편 바이이가 던전 추락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그의 계획 중 하나였죠. 아까 얼음다리 파괴 시 짐승 100마리가 강으로 떨어졌던 걸 기억합니다. 하지만 40마리 보상만 받았으니 나머지는 살아남았을 겁니다. 바이이는 고통스럽게 기침하며 차가운 강물에서 몸을 끌어냅니다. 살아남긴 했지만 체력이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과다출혈과 저체온증으로 완전히 약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몸도 심하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바이이는 자신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직감합니다. 쓰러진 그는 정말 이대로 끝인 건가 생각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얼음 곰 같은 짐승들이 그를 끝내려 둘러싸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다가오자 바이이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신성 길드에 있던 시절, 동료들과의 좋은 순간, 어머니의 보살핌을 떠올립니다. 아버지의 사악함, 배신자의 고통 또한 기억해냅니다. 머릿속에서 이게 끝이다라는 목소리가 들리자 바이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다짐하고 마침내 일어섭니다. 얼음곰이 그의 숨통을 끊으려는 순간 바이이는 손을 들어 거대한 이빨을 막아냅니다. 바이이는 전생에 불행했던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굳게 다짐합니다. 이미 한 번 죽어 모든 것을 잃었기에 이번에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릴 계획입니다. 새롭게 솟아나는 결의를 다진 바이이는 얼음곰을 박살내고 멀리 던져버립니다. 차가운 숨을 내쉬며 단검을 다시 꽉 쥡니다. 이 필사적인 시도로 클래스 승급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짐승들에게 둘러싸인 채 바이이의 몸 주변으로 노란색 오라가 휘몰아치며 서 있습니다. 던전을 혼자 돌며 위험한 짐승들과 맞선 것은 과거의 그 절박함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감정이 아드레날린을 솟구치게 해 클래스 승급을 유도하려 했지만 죽을 뻔했음에도 조건은 충족되지 않았죠. 하지만 바이이는 클래스 승급 대신 시대를 훨씬 앞서가는 궁극기인 핵성 검사를 습득합니다. 클래스 승급은 못했지만 이 스킬은 앞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 스킬과 아드레날린으로 바이이는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그는 짐승들에게 칼을 겨누고 전멸시킬 때라고 말합니다. 한 마리가 움직이자 다른 짐승들도 뒤따릅니다. 바이이는 흔들림 없이 단검을 준비합니다. 놈들이 가까워지자 그는 주변의 모든 짐승들을 단칼에 베어버리는 소용돌이치는 위험한 속도의 공격, 성역 스킬을 사용합니다. 그가 짐승들을 베어버리자 얼음곰과 순늑대를 처치했다는 알림과 함께 획득한 경험치가 표시됩니다. 몬스터들을 처치하고 빙원 짐승 가죽, 오만한 곰뼈, 피 이빨 같은 아이템들을 얻습니다. 성역 스킬 덕분에 피로가 풀리고 잃었던 체력도 회복됩니다. 게다가 바이이는 업그레이드와 함께 빙원 방랑자 칭호를 얻습니다. 이 칭호는 구름 원소 생물 저항력과 추가 100 피해 감소 효과를 주며 그에게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바이이는 절벽을 노려보며 보스와 남은 짐승들을 모두 쓸어버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쏟아지는 경험치 덕분에 2급 9레벨로 오릅니다. 바이이는 즉시 빙원 방랑자 효과를 발동해 추위에 저항합니다. 성역 스킬은 공격 피해를 저장하여 다수의 적에게 한 번에 방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큰 피해를 입어야만 쓸 수 있습니다. 그는 체력이 회복된 것에 감사해야 하죠. 바이이는 어머니가 걱정하기 전에 서둘러 집에 돌아가야 함을 기억합니다. 그는 절벽을 올라 악마 원숭이 보스의 궁전으로 향합니다. 악마 원숭이는 얼음 짐승들의 보호를 받지만 바이이는 개의치 않고 궁전으로 돌진합니다. 더 많은 짐승들을 해치운 그는 이제 2급의 마지막 레벨인 10레벨이 됩니다. 한편 밤 11시가 넘어 바이이의 어머니는 아들을 걱정합니다. 음식을 차려놓고 아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며 무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보스의 궁전에서 바이이는 입구를 지키는 얼음곰들을 처리하고 보스의 개인 경비병인 원숭이들과 싸워야 합니다. 원숭이 보스는 부하들에게 바이이를 해치우라 명령합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바이이에게 달려들지만 그는 쉽게 두 동강 냅니다. 원숭이 보스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습니다. 분노한 보스는 필살기인 얼음 폭풍 공격을 퍼붓지만 이미 면역된 바이이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바이는 보스 원숭이에게 돌진합니다. 다급해진 보스는 지팡이를 들어 올려 주문을 외우자 지팡이의 보석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원숭이들이 광폭화하지만 바이이에게는 위협이 아닙니다. 그저 D급으로 가기 위해 해치워야 할 짐승들로 보일 뿐이죠. 바이이는 짐승들을 거침없이 베어넘기고 원숭이 보스의 팔을 잘라버립니다. 잘린 팔에서 피가 쏟아지자 보스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행동하기도 전에 바이이의 살기 어린 눈빛과 마주칩니다. 바이이는 보스에게 연속 참격을 날려 쓰러뜨립니다. 바이이가 D급 구름 원소 사용자,
푸른 숲의 왕을 성공적으로 물리쳐 경험치 1000점을 얻었다는 알림이 나타납니다. 그와 함께 D급 핵성 전사로 승급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는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구름 원소 적과 싸우면서 얻은 경험치 덕분에 새로운 직업이 곧 각성할 것이라는 시스템 메시지가 뜹니다. 잊고 있었던 바이이는 깜짝 놀랍니다. 그의 몸에서 붉고 푸른 기운이 뿜어져 나옵니다. 구름 원소 마법사 직업을 각성하여 언제든 직업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바이이는 2급이라도 붉은색 직업을 각성했다는 사실에 흥분합니다. 핵전사 클래스는 100% 보너스지만 붉은색 클래스는 200% 보너스가 붙습니다. 붉은색 직업의 힘은 이미 현재 직업과 같은 수준이죠. 바이이는 마법 무기인 마법의 돌을 줍고 아이템 20개를 담을 수 있는 마법 주머니를 발견합니다. 그가 아이템을 챙기는 동안 남은 짐승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아이템을 챙긴 바이이는 아직 살아남은 짐승들을 발견합니다. 새 직업을 각성했으니 이 녀석들에게 시험해 보려 합니다. 그는 마법사 모드로 전환하고 눈에서 붉은 기운을 뿜으며 놈들을 몰살할 준비를 합니다. 다음날 일요일 새벽 5시입니다. 바이이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길 바라며 거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때 바이이가 문을 열었고 어머니는 바로 일어납니다. 바이이는 걱정하게 해서 죄송하다며 웃으며 들어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그를 꽉 껴안습니다. 바이이는 어머니가 식사도 거른 채 자신을 기다렸다는 사실에 놀라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이이는 던전에서 나오며 마법 주머니 덕분에 값비싼 아이템을 챙겼습니다. 던전을 나선 바이이는 광석 중개인을 만납니다. 중개인이 800에 사려 하자 바이이는 8000을 부르며 중개인을 놀라게 합니다. 바이이는 더 이상 말없이 광석을 도로 가져갔습니다. 결국 중개인은 2000으로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바이이는 다시 한번 5000을 요구합니다. 이에 중개인은 마지막 제안으로 3000을 제시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바이이는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7000까지 치솟습니다. 중개인은 계속 실랑이 했지만 바이이가 멈추지 않자 결국 서둘러 7000의 광석을 사겠다고 합니다. 바이이는 전생의 경험으로 중개인들을 다루는 법을 잘 알았습니다. 광석을 판 돈으로 어머니 아파트를 빌렸습니다. 전생의 어머니는 여러 문제로 고생하셨지만 이제 바이이는 어머니를 돌보며 즐겁게 지내시도록 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아파트 계약을 마무리했고 어머니는 비싼 가격에 깜짝 놀랍니다. 일요일 저녁 8시 새 아파트에 자리 잡았습니다. 바이이는 어머니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행복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죠. 새 아파트와 D급 승급에도 아버지 때문에 경계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바이이는 주요 목표 전에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이후 그는 광역 마법 효과를 50% 늘리는 마법의 돌을 오른팔에 찹니다. 같은 시각 홍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쉬지 않고 미궁을 오가며 혹독한 훈련에 매진합니다. 여동생이 쉬라고 해도 손길을 뿌리치고 홍은 정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한편 어떤 남자가 새로 각성한 학생들의 명단을 확인하며 특별한 재능이 보이지 않아 실망합니다. 다음날 아침 7시 30분 바이이의 어머니는 그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바이이는 늦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왜 안 깨웠냐고 묻자 어머니는 푹 자고 있어 깨울 수 없었다고 답합니다. 어머니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먹으라고 하셨죠. 어머니의 위로에 바이이는 평화로운 잠과 여유로운 아침이 오랜만임을 깨닫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바로 그때 어머니가 장난감이나 책처럼 갖고 싶은 게 있는지 묻자 바이이는 갑작스러운 선물 제안에 놀랍니다. 어머니는 다음 주 금요일 6월 5일이 그의 생일임을 알려주죠. 바이이는 어머니 말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생일을 챙긴 지 오래되어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전생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무도 그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고 그도 점차 잊게 된 겁니다. 바이이는 밥을 먹으면서 갖고 싶은 게 있는지 머리를 쥐어짜 보지만 정말로 원하던 건 이미 가졌기에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자신과 팀을 죽게 한 배신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학교에 도착한 바이이 전투 시뮬레이션 준비 소식을 듣습니다. 선생님이 새로 각성한 이들 앞에서 설명합니다. 학원은 신성 길드 감독하에 있으며 그들이 학생들을 지켜볼 겁니다. 전투 시뮬레이션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최고의 방법이죠. 이 시뮬레이션이 졸업평가를 겸하며 실시간으로 방송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고 성적 학생은 고등부 훈련 캠프에 참가합니다. 이 캠프는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신성 길드와의 최고의 연계 기회입니다. 보통 학교는 중고등부에서 최고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신성 길드 본부가 있는 상하이 네이션으로 함께 보냅니다. 바이이는 상하이 네이션이 스승님을 만났고 배신자가 태어난 곳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배신자는
그보다 늦게 길드에 들어와 스승을 만난 적이 없죠. 바이 이는 배신자를 찾기 위해선 평가 점수를 높여 훈련 캠프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전투 시뮬레이션은 나흘 뒤인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일부는 들떠 있지만 실제 미궁에서 진행돼 아이즈 같은 학생들은 걱정합니다. 선생님이 첫 수업인 중력 훈련실 신체 단련을 위해 훈련실을 가리키며 왕복 달리기 10세트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바이 이가 선생님께 다가가 추천 훈련실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은 모두 충격에 빠지죠. 선생님은 바이 이가 훈련을 빼먹으려는 줄 알고 홍을 이겼다고 우쭐대지 말라고 해. 하지만 바이 이는 전문 훈련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어리둥절하며 자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냐고 물어봐. 바이 이는 대부분 각성자에게 신체 단련이 필수이기에 중력 훈련실도 나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왕복 달리기가 속도와 협응력이 필요한 암살자나 전사에게만 적합하며 모두에게 필요한 훈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법사나 성가대 같은 직업은 원소 훈련실 훈련이 더 적합하다고 선생님께 말합니다. 각자 직업의 활용법이 다르니 훈련 방식도 달라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선생님은 바이 이가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고 지적했고 이를 엿들은 치 이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바이 이가 제안한 훈련 방식이 동양 선생이 언급했던 것과 같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이었고 아버지가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와서 알게 된 거죠. 치 이는 바이 이가 같은 생각을 하다니 놀랍네요. 안경잡이는 바이 이에게 학교 최고 권위자인 선생님께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화내기는커녕 바이 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 훈련법이 흥미롭다고 웃으며 말합니다. 선생님은 학생 수가 너무 많아 모든 학생의 특정 요구를 단기간에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설명하죠. 전투 시뮬레이션이 학생 성과를 평가하는데 잘못되면 학생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지적하죠. 바이 이는 지난 생에 가정이 불우했지만 선생님들이 자신을 지지해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키워줬음을 기억합니다. 그는 선생님을 보며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이어서 선생님은 바이 이에게 핵전사로서 어떻게 훈련할 작정인지 묻습니다. 바이 이는 원소 훈련실의 원소 억제 장치를 최대로 틀어달라고 제안합니다. 이 말에 선생님과 스펙스까지 깜짝 놀랍니다. 바이 이는 사실 마법사 직업을 훈련하려는 속셈을 숨긴 채 전사지만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능력의 균형을 맞추고 싶다고 둘러댑니다. 바로 그때 치인이 손을 번쩍 들더니 자신도 원소 제어 훈련에 관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결국 두 사람의 뜻대로 하라고 하면서도 최종 평가에서는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합니다. 치인이 바이이에게 다가가 같이 연습하자고 제안하지만 바이이는 개인실에 들어갈 거라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치인은 거절당했지만 오히려 승부욕이 불타올라 최선을 다짐합니다. 한편 원소 훈련실에서 바이이는 마법사 직업이 아직 익숙지 않아 고전하지만 남은 시간 안에 마스터할 계획입니다. 학교는 신들의 감시하에 있어 모든 학생의 행동이 주시됩니다. 그래서 그는 직업 전환 능력을 숨기려 하며 신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한편 치에는 겨우 1%의 원소 억제력으로 훈련하며 바이이와 대등하다고 여깁니다. 바이이는 친구들을 지키고 싶어 아직 어울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 스펙스와 친구가 바이이를 따라와 천천히 가라고 말합니다. 그 둘은 전생의 바이이 중학교 시절 절친이었습니다. 모두 약해 괴롭힘을 당하는 같은 운명이었죠. 약한 친구들과의 시간이 중학교 시절 유일한 기쁨이었죠. 복수를 꿈꾸는 바이이는 사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따돌리기 위해 그는 자전거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깨지지 않을 삼총사였는데 또 도망가다니 믿을 수 없죠. 안경잡이는 바이이가 각성 후 완전히 달라져 자신감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잠시 후 그들은 자신들을 기다리던 바이이와 만나고 바이이는 안경잡이에게 시간 날 때 폐검사를 받아보라 이릅니다. 그가 멈추자 둘은 기뻐했지만 바이이는 다시금 희망을 꺾었어요. 자신을 따라오기엔 너무 느리다며 자전거를 타고 떠났고 둘은 충격에 빠졌죠. 과거의 안경잡이는 폐질환으로 갑자기 진단받아 얼마 후 사망했습니다. 바이이는 설령 친구가 안 되더라도 안경잡이가 건강하길 바랍니다. 한편 안경잡이는 지금의 바이이가 비록 차갑게 변했어도 그의 본질은 여전히 같다고 믿고 있습니다. 상하이 국가의 신병훈련소에서 두 남자가 뛰어난 성적을 보이는 신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신병은 바이이와 팀을 배신한 상인과 머리색이 같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바이이는 어머니에게 혼자 외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장을 봐서 일찍 귀가하겠다고 어머니를 안심시킵니다. 바이이는 어머니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걱정합니다. 주변 환경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각성자 감옥에서 링샵은 벌써 요리사와 거래 중입니다.
다음 날 화요일, 바이이는 마법사들이 어떻게 마법을 사용하는지 익히게 되었고 시전 시간과 필요한 원소 힘을 계산하는 것이 핵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훈련실 한계까지 밀어붙일 때 친구들은 셔틀런으로 힘들어한다. 다음 날 훈련이 끝나자 안경잡이와 친구는 바이이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합니다. 예상대로 그는 집에 일찍 가봐야 한다며 단칼에 거절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궁수를 위한 비법을 알려주며 조언을 남깁니다. 궁수인 친구는 그 조언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환호합니다. 목요일, 안경잡이가 병원에 가자 의사는 그에게 정말 운이 좋다고 말합니다. 의사는 그의 폐에 빠르게 자라는 기생종양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의사는 안경잡이에게 빨리 큰 병원에서 제거 수술 일정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안경잡이는 의사에게 감사하며 예약하겠다고 말합니다. 병원을 나서며 그는 바이이가 폐에 대해 경고했던 걸 기억합니다. 바이이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에 대한 미스터리가 깊어지는 순간 그는 홍량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홍량이 2급 4레벨이라 이번 평가에서 최고 성적을 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알고 보니 홍량의 집안은 개인 미궁을 소유했고 그는 사병으로서 거기서 레벨을 올렸던 겁니다. 그때 세 사람의 대화가 안경잡이의 귀에 들어옵니다. 홍량이 지난 주말 일로 방과 후 바이이를 손봐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홍량이 바이이를 죽일 계획까지 세울 정도로 화났다고 말합니다. 홍량은 더 위험해지려 무기를 갖췄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스펙스는 친구가 큰 위험에 빠졌음을 깨닫습니다. 걱정된 그는 바이이를 돕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해 즉시 움직입니다. 그는 학교 복도를 달리며 홍량의 비겁한 수법을 떠올립니다. 안경잡이는 홍량이 바이이를 해칠까봐 걱정한다. 그는 문득 멈춰서서 도와줘봐야 소용없겠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바이이가 자신을 도왔던 걸 떠올립니다. 그는 바이이를 형제처럼 여겨 자신을 희생할 각오를 합니다. 그는 학교 무기고로 가서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갑니다. 규칙을 어기는 것에 갈등하지만 바이이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친구를 구하기 위해 죽을 각오로 문을 엽니다. 무기 거치대를 훑어보다 거대한 도끼를 집어듭니다. 그때 등 뒤에서 무기고에 왜 침입하냐는 치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안경 쓴 친구는 말없이 있으려 하지만 치인은 급해 보인다며 계속 묻습니다. 그러자 스펙스는 치인에게 바이이의 목숨을 구하러 가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한편 바이이는 미행을 눈치챘지만 골목에 다다른 뒤에야 그림자에게 나오라고 말합니다. 홍량이 칼을 든 채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바이이에게 밀린 빚을 갚으러 왔다고 선언하죠. 바이이가 한심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홍량에게 자신을 이길 수 있겠냐 묻자 홍량은 바이이를 쓰러뜨릴 수 있다 확신하며 답합니다. 그는 가속이라는 스킬을 쓰며 바이이에게 돌진합니다. 홍량은 그 사건 이후로 쉬지 않고 훈련했다고 주장합니다. 홍량은 가속과 함께 다른 스킬로 바이이 뒤에 나타납니다. 그가 공격하기 직전 바이이는 재빠르게 피합니다. 틈이 보이자마자 홍량을 붙잡아 땅에 내리꽂습니다. 홍량은 바이이의 공격력이 자신보다 훨씬 높은 걸 깨닫고 고통에 헐떡인다. 그는 믿을 수 없어 했고 바이이는 훈련한 게 너뿐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이이는 단검을 휘둘러 홍량의 머리 옆 땅에 박아 넣습니다. 홍량은 바이이가 자신보다 훨씬 앞섰음을 깨닫습니다. 동갑내기지만 홍량은 눈앞의 위협적인 존재를 절대 넘어설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홍량은 바이이도 레벨업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아 그의 레벨을 묻습니다. 믿을 수 없다며 어떻게 해냈냐고 소리칩니다. 홍량은 레벨 4가 되려 엄청 노력했고 추가 훈련까지 했다고 밝힙니다. 바이이가 여전히 빠르다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홍량이 훈련에 대해 말하자 바이이는 미소 짓습니다. 바이이는 그저 그에게 죽어본 적 있냐고 묻습니다. 목에 칼이 겨눠진 채 홍량은 차라리 자신을 죽이거나 고문하라고 말합니다. 바이이가 자신을 얕잡아 봤다고 생각했고 바이이는 이를 인정합니다. 그래도 그를 아주 싫어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이이는 홍량이 자신을 미행했지만 기습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은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바이이는 홍량이 자신의 힘을 시험하려 했음을 깨닫습니다. 홍량은 바이이에게 지금 죽이든가 나중에 죽이든가 소리칩니다. 자신을 꿰뚫어 보는 척하는 건 싫다고 합니다. 바이이는 다시 생각하더니 홍량을 별로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취소한다고 합니다. 한편 스펙스와 치인이 숨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이이가 도움 없이 상황을 해결하자 놀랍니다. 바이이가 홍량을 깔고 앉아 꼼짝 못하게 하자 그들은 놀랍니다. 그러자 바이이가 홍량에게 거래를 제안하죠. 바이이는 홍량에게 강해질 방법이 있지만 그 대가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날인 금요일은 평가의 날입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전투, 시뮬레이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시뮬레이션이지만 실제 미궁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미궁의 힘은 대부분 봉인되었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선생님은 안에 위험한 몬스터가 많으니 각자 능력에 맞게 행동하라고 당부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고등학생 선배들이 길잡이로 배정됩니다. 선배들은 전투에 직접 참여하진 않으나 위험 상황 시 개입할 것입니다. 선배 한 명이 팀을 이끌며 4, 5명이 한 팀이 됩니다. 2급과 F급 던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급 던전은 훨씬 더 어려우니 실력이 안 되면 시도하지 말라고 선생님은 강조합니다. 또한 도전에 실패하면 학점을 잃게 될 것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설명이 끝나자 선생님은 던전 레벨 선택을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2급 던전에 도전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손을 들라고 말합니다. 치인과 홍을 포함해 총 8명의 학생이 2급 던전에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몇몇 학생들이 위험한 던전에 도전하려는 것에 놀랍니다. 선생님은 180명 중 8명이 지원했다고 발표합니다. 나머지는 F급 던전에 무작위로 배정될 거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치인은 바이이가 손을 들지 않은 것을 알아챕니다. 바로 그때 바이이가 선생님께 다가가 학교의 D급 영옥 던전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바이이가 이렇게 선언하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이이가 학교의 D급 영옥 던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하자 교실에는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은 황당한 요청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충격에 빠진 학생들 사이에서 홍시안 신과 치인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봤습니다. 선생님은 황급히 정신을 차리며 바이이에게 농담이겠지. D급 던전에 바로 도전하는 사람은 없다고 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이의 강렬한 눈빛은 그가 진심임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그때 중등부 학과장인 홍량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D급 영옥 던전은 매우 위험하여 보통 D급 이상 고등학생을 위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학생이 직접 레벨을 선택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학교의 목적은 신성 길드를 위한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며 그 인재의 기준에는 용기와 힘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이는 학과장에게 자신의 자질을 증명할 기회를 막을 생각이냐고 물었다. 바이이의 논리에 말문이 막힌 홍량 학과장은 한 발 물러섰지만 모든 던전은 팀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바이이는 곧바로 혼자 할 수 있다고 답했죠. 이 말에 학과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1인 입장은 교칙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화를 냈습니다. 상황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치인이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손을 들고 자신도 D급 던전을 선택하겠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초조해진 홍량 학과장은 치인에게 제정신이냐고 다그쳤고 그녀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아버지를 볼 낯이 없다고 걱정했습니다. 치인은 물러서지 않고 자신도 최고 점수를 받고 싶고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윙크하며 바이이에게 팀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이는 놀랍게도 혼자 던전을 깰 계획이라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치인이 거절에 반응하기도 전에 선생님이 끼어들어 두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선생님은 바이이의 거절을 무시하고 팀을 강제했습니다. 학과장은 요즘 신입생들은 너무 거만하다며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새로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만으로 위험한 던전에 도전하려는 팀을 감독하겠다고 자원할 선배는 아마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때 선배들 중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매력적인 미소를 띤 한 남학생이 앞으로 나서며 조국의 꽃들은 항상 지켜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선생님은 그제야 안심하는 표정으로 그가 있어 드디어 마음을 놓을 수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느새 바이이 옆으로 온 치이는 자원한 선배를 알아봤습니다. 그녀는 바이이에게 그의 이름이 지링이며 명문 얼티밋 스쿨팀에 들어갈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링이 비웃으며 다가오자 바이이는 저 녀석은 누구고 그 팀은 또 뭐냐고 생각했습니다. 지링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이이는 그냥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지링은 헛웃음을 지으며 바이이를 분수도 모르고 과시욕만 가득한 무지한 공작새 같은 녀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팀 구성이 끝나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팀 배정이 완료되었고 전투 시뮬레이션이 시작된다고 선언하며 크고 붉은 포털을 만들었습니다. 전문 드론이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며 던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방송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격려로 누가 최고 점수를 얻을지 최선을 다하라고 학생들을 독려했습니다. 학생들이 입장할 준비를 마칠 때 백이는 강한 결의로 앞을 응시했습니다. 각성자 아카데미는 정복된 거대 악마 동굴터에 세워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큰 동굴은 학교 내부의 중등부와 고등부가 모두 사용하는 작은 하급 포탈들을 많이 생성했습니다. 주로 F급에서 D급 사이의 힘을 가진 이 새로운 던전들은 학생들에게 완벽한 훈련장이 되어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포털에 입장하자 전투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포탈 안에서는 백이와 기은 그리고 선배 감독관 자령이 드론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백이는 시뮬레이션이 방송되고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됨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지켜보는 신들을 생각하며 미지의 위협 앞에서 모든 비장의 수를 드러내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이 도전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영옥 던전에는 그에게 꼭 필요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팀은 어두운 숲속 절벽 끝에 도착했습니다. 발밑에는 희미한 녹색 에너지를 내뿜는 가시덩굴의 잔해가 첫 승리의 증거로 남아 있었죠. 쯔링이 자신만만하게 바이이와 치인 사이로 나섭니다. 자신이 지켜줄 테니 걱정 말라며 다른 강력한 각성자들과 미개봉 D급 던전도 클리어한 경험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숲 더 깊숙이 들어가자 치인이 쯔링에게 D급 던전의 몬스터는 얼마나 강하냐고 물었습니다. 레벨은 E5에서 D5 사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학교 던전은 가장 강한 몬스터가 봉인되어 있어서 진짜 D급 몬스터를 만날 일도 보수도 없을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2급 상위 몬스터라도 공격력과 속도가 강할 수 있으니 얄보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입생인 너희는 아직 풋내기일 뿐이라고 상기시키자 치인은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어서 찔링은 치인에게 점수를 벌기 좋은 약한 몬스터를 찾아주겠다며 다치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중 저만치 앞서가는 바이에게서 이상한 녹색 기운이 빛나는 걸 발견했어요. 찔링은 바이의 행동에 의아해하며 잠시 말을 멈췄죠. 그는 몬스터를 자극할까봐 바이에게 너무 앞서가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바이는 멈춰서서 돌아보며 찔링에게 시끄럽다고 말했고 선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빛나는 눈으로 바이는 찔링에게 뒤에 있으라며 도움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찔링과 치인은 앞장서는 바이를 그저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이 라이브 카메라로 전환되자 세 사람의 모습과 함께 올해 전투 시뮬레이션 공식 방송이 시작됩니다. 아카데미에는 학생들이 전투 시뮬레이션 생중계를 볼 수 있도록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었고 던전 내 팀들의 진행 상황이 보여졌습니다. 장면은 최강 교내팀이라는 명패가 붙은 개인실로 바뀝니다. 그곳에는 초록색 머리카락을 가진 팀의 부팀장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죠. 그는 팀장님이라 부르는 상대에게 올해는 흥미로운 이 방송을 꼭 보라고 했죠. 그는 비웃으며 신입생이 D급 던전에 도전한 사실을 지적했어요. 그러자 그림자 속에 얼굴이 가려진 한 여성이 그 학생의 각성 직업이 뭐냐고 묻습니다. 부팀장은 바로 그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학생의 직업은 최악 중 하나인 핵전사였어요. 이러한 무모한 자신감에 흥미를 느낀 의문의 팀장은 과연 어떤 배짱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학생팀들도 각자의 도전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봉인된 F급 던전에서 스펙스는 탬버린을 흔들며 괴물들을 향해 소리치며 당황했습니다. 그의 팀은 F급 화염 박쥐, 사나운 박쥐들과 싸웠고 팀원들이 근접전 시 그는 후방 지원을 했습니다. 팀을 감독하던 한 선배는 그의 역할은 안전한 거리에서 버프를 주는 것이라며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스펙스는 최하급 F급 몬스터에도 겁에 질려 있었죠. 한편 봉인된 2급 던전은 위협 수준이 더 높았습니다. 팀들은 원소 에너지로 격렬한 늑대형 맹수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홍진청 팀은 부상당한 팀원들로 고전 중이었습니다. 힐러가 다친 팀원에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팀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본 홍진청은 직접 괴물들을 상대하겠다며 굳은 의지로 선언합니다. 라이벌 의식에 불탄 그는 반드시 100일을 뛰어넘겠다 소리치며 맹수에게 돌진했습니다. 그가 공격하자 붉은 상태창이 나타났고 힘과 치명타율, 생명력 흡수 능력을 올려주는 스킬이 그를 한계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장면은 봉인된 D급 던전으로 다시 돌아왔고 백이는 방금 전 강력한 공격을 시전하여 녹색 참격이 허공을 찢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는 여러 맹수 시체들 사이에 아무렇지 않게 서 있습니다. 시스템 알림이 몬스터 처치를 확인시켜줍니다. 2급 몬스터 한 마리당 30의 경험치를 얻었네요. 그의 팀원인 찔링과 치이는 멀리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고 감독관은 백이가 어떻게 해낸 것인지 말을 더듬으며 물었습니다. 백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새로운 위협이 등장합니다. 눈 많은 거대 거미 괴물 2마리가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바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치인에게 이곳의 몬스터들은 봉인되어 힘이 절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하기 어렵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아빠 금고의 거대한 칼을 휘두르는 백이를 여전히 경외심으로 보던 치인은 힘이 절반이어도 그는 많은 적을 상대했다며 자신은 아직 그의 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고 인정했습니다. 다음 도전을 향해 몸을 돌리던 바이이는 남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합니다. 침착하고 집중된 표정으로 스스로 발전하는 데만 집중하라고 조언했죠. 바이의 퉁명스러운 말에 오히려 치이는 마법서를 꽉 쥐고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하게 웃어 보입니다. 하지만 쫄링은 건방진 후배가 주목받는 것에 불쾌해하며 옆에서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D급 던전임을 강조하며 바이에게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 선배로서의 권위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쫄링은 거들먹거리며 바이의 머리를 쓰다듬고는 첫술에 배부른 법이지만 이 던전에는 동굴이 3개나 있어 쉽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죠. 그는 치인에게 오른쪽 몬스터를 처리하라고 전술적 조언을 했죠. 바이는 지체 없이 끼어들어 왼쪽은 자기가 맡겠다며 선언했고 쭈링은 당황한 채로 무시당하고 말았습니다. 팀은 쓰러진 맹수 시체들 사이 거대한 동굴에 서 있었죠. 그들 앞의 길은 2개의 터널로 나뉘었고 동굴 맨 끝에서는 거대하고 붉게 빛나는 마법봉인이 깜빡이고 있었죠. 바이가 자기를 무시하고 치인에게 직접 말하자 쭈링은 불쾌해졌죠. 바이는 치인에게 오른쪽 길 몬스터들을 혼자 처리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찬밥 신세가 된 쭈링은 건방진 후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이는 이 시뮬레이션의 목적이 각자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라며 치인 스스로 힘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고는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고 싶지 않냐고요. 치인에게는 그 한마디면 충분했죠. 치인은 표정을 굳히며 알겠다고 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계획이 정해지자 바이는 혼자 왼쪽 길로, 치인과 쭈링은 오른쪽 길로 향했습니다. 멀어지는 바이를 보며 쭈링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죠. 욕설을 중얼거리며 좋게 말해서는 안 되겠으니 혹독한 맛을 보여주기로 마음먹습니다. 황금빛과 함께 빛나는 활을 소환하자 그의 악의적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한편 관전실의 선생님과 학생들은 바이의 생중계를 보고 넋을 잃었죠. 감시 드론 화면에는 그가 혼자 2급 몬스터 무리를 쓰러뜨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한 시청자가 바이가 벌써 많은 몬스터를 해치운 것에 놀라워했습니다. 한 선생님이 바이의 현재 레벨을 묻자 다른 선생님은 공식 기록은 2원이지만 실제 레벨은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학생들은 그가 최소 있으리, 아마 2포일 거라 짐작했습니다. 한편 바이는 거대한 거미 괴물들을 마주했습니다. 각성 의식을 감독했던 선생님은 동료들에게 바이가 치인을 오른쪽으로 보낸 것이 아무렇게나 한 결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영리하게 속성 상성을 파악하고 꽃 속성 사용자인 치인을 항성 속성 몬스터에게 보내 자연스러운 우위를 점하게 한 것이었죠. 선생님은 바이의 영리한 판단과 뛰어난 전술적 감각을 칭찬했습니다. 선생님은 바이가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 허세가 아니었음을 깨닫고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자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흥미롭게 지켜보았죠. 화면은 바이 시점에서 선생님의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그는 항성계 맹수들이 주로 오른쪽 동굴에서 온다는 걸 이미 눈치챘습니다. 게다가 레벨도 낮고 속성상 유리했으니 치인이 상대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도전이었죠. 그렇게 길을 따라가던 치인 앞에는 보라색 무늬가 빛나는 거대한 딱정벌레 괴물이 나타났고 그 괴물은 맹렬하게 그녀에게 돌진했습니다. 치인은 재빨리 손을 땅에 짚고 주문을 외칩니다. 덩굴벽. 그러자 땅에서 두꺼운 가시덩굴이 솟아나 괴물을 침침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문은 성공적으로 발동했지만 치인은 온 힘을 다해 다음 공격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기술을 외쳤습니다. 치인은 다시 한번 기합과 함께 가시덩굴을 조이라고 명령합니다. 덩굴은 거대한 딱정벌레 괴물을 꽉 조여 껍질을 부수고 피를 흘리게 하며 치명적인 독 효과까지 입혔습니다. 괴물은 쓰러지고 말았죠. 시스템 알림으로 2급 별벌레를 성공적으로 처치하고 경험치 30점을 획득했다는 메시지가 뜹니다. 치인은 승리의 주먹을 불끈 쥡니다. 이번에도 해냈다며 자랑스러운 얼굴로 환호합니다. 자신이 갈 길 입구에서 백이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2급 마법사라도 기본적인 직업 스킬은 이미 갖추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죠. 치인 같은 경우에는 식물을 이용해서 독성이 있는 벽을 만들어내는 덩굴벽 스킬이었던 거죠. 백이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던전인데도 자기보다 강한 몬스터 앞에서 아주 침착했거든요. 게다가 벽 스킬을 방어용으로만 쓴 게 아니라 몬스터를 가두고 활동 범위를 좁히는 전술적 감각까지 갖췄습니다. 그는 치인이 전투에 재능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치인이 제 몫을 해내는 걸 확인한 백이는
동굴 끝에 있는 거대한 붉은 봉인을 향해 완전히 집중합니다. 봉인 주위로 5속성의 불꽃이 일렁였고 저 너머엔 던전에 봉인된 디귿 몬스터가 있을 거라 짐작했습니다. 치인이 맹수들을 막아준 덕분에 백인은 더 위험한 목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백인은 봉인에 다가가며 전략을 고민했습니다. 감시 드론이 모든 움직임을 생중계해도 실력을 숨기면서 고득점할 수 있다고 자신했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봉인을 앞두고 다음 단계를 신중하게 계획해야만 했죠. 한편 치인의 길 입구에서 지켜보던 지링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 후배들의 배짱이 믿기지 않았죠.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면 진짜 시련을 보여주겠다고 결심한 그의 눈은 중앙 동굴의 마법 봉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는 치인의 등 뒤에 나타났습니다. 황금활을 꺼내든 그는 괴물이 아닌 그녀의 바로 앞바닥을 조준했습니다.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이거나 한번 막아보라는 말과 함께 눈부신 빛의 화살을 날렸습니다. 화살은 폭발과 함께 땅에 박혔고 치인을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지만 깊고 어두운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치인은 혼란스러워하며 돌아봤죠. 즈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그저 버프를 걸어주려던 것뿐인데 왜 피했냐고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새 구덩이에서 위협적인 울음소리가 울리며 거대한 괴물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치인이 반응하기도 전에 사나운 쌍두 사자가 구덩이에서 뛰쳐나와 무서운 속도로 그녀에게 돌진했습니다. 시스템 창에는 그 맹수가 11레벨 D급 쌍두 광폭 사자라고 표시되었습니다. 강력한 몬스터가 갑자기 나타나자 치인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치솟는 강력한 마기에 바이는 즉시 몸을 돌려 치인이 있는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신경을 썼습니다.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쌍두 화염 사자는 포효하며 온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본능적으로 반응한 치인은 덩굴 벽으로 몬스터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사자의 불길이 너무 강력해서 덩굴은 순식간에 불타 끊어져 버렸습니다. 길이 트이자 맹수는 크게 입을 벌린 채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듯 달려들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치인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보던 지링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활을 다시 꺼내 혼란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사자가 덮치려는 순간 바이는 가속 스킬을 발동했고 그 즉시 그의 속도가 일시적으로 50% 증가했다는 시스템 알림이 떴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튀어나가 불타는 맹수를 공중에서 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지링은 넋을 잃었죠. 눈 깜짝할 사이에 바이는 치인을 위험에서 밀쳐냈습니다. 그는 속도를 한계까지 끌어올려 플래시 블링크를 발동했고 이를 통해 사자의 공격을 회피하며 머리에 결정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강력한 일격으로 거대한 괴수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바이는 우아하게 착지했고 괴수와 얼어붙은 채 서있던 치인 사이에 자리 잡고는 큰 칼을 들고 방어 태세를 취했습니다. 바이는 디귿 몬스터의 엄청난 속도에 놀라며 힘든 싸움이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쬐링은 던전을 꿰뚫고 있다 생각하며 비틀린 미소로 혼란을 지켜봤습니다. 대부분의 디귿 몬스터는 봉인되어 있지만 쌍두 화염사자 한 마리는 항상 나타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아무리 잘난 척하는 풋내기들이라도 진짜 디귿 몬스터 앞에선 상대가 안 될 거라며 속으로 의기양양해했습니다. 자신의 스킬로 사자가 강화되었다는 마지막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 그의 사악한 계획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쪼링의 속임수임을 증명하듯 분노한 짐승 위에 붉은 상태창이 떴습니다. 사자는 광속 상태가 되어 중력은 감소했지만 공격력과 속도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쪼링은 속으로 가장 빠른 쌍두 화염사자라 불렀다. 다른 상태창엔 사자가 광폭화되어 공격력 10%, 속도 50%가 더 올랐다고 나왔습니다. 이 말도 안 되게 강한 적을 마주하자 바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아버지 금고속 단검을 쥐고 그는 살아남기 위해 모든 힘을 드러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치인에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몬스터이니 안전한 곳으로 물러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치인은 자신에게 좌절하고 분노하며 조금 전 망설였던 순간을 뼈저리게 저주했습니다. 거대한 화염에 뒤덮인 쌍두 화염사자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바이와 치인을 향해 똑바로 돌진했습니다. 바이가 혼자 맞서 싸우려던 순간 격렬한 결의에 찬 치인이 손을 앞으로 쭉 뻗으며 주문을 외쳤습니다. 덩굴 벽. 그러자 순식간에 땅에서 두꺼운 가시 덩굴들이 솟아올라 공중에 있던 사자를 붙잡아 몸통을 단단히 휘감았습니다. 치인은 멈추지 않고 한 겹 더 마법을 외치며 마력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함성과 함께 세 격의 덩굴벽을 펼쳐 불타는 야수를 완전히 가두고 공격을 막았습니다. 바이는 그녀가 갑자기 보여준 힘에 놀라 그 모습을 지켜봤다. 치인은 그에게 돌아보며 짐이 되지 않을 테니 함께 싸워도 되겠냐고 물었다. 비록 D급 괴물이지만
그와 함께 맞서고 싶다고 선언했다. 찬밥 신세가 된 지링은 그 모습에 넋을 잃고 쳐다보며 방금 전 잡아먹힐 뻔했던 애가 제정신이 아닌 건지 의아해했다. 바이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빠른 적응력을 칭찬했습니다. 사실 공포에 마비될 줄 알았다고 고백했죠. 치이는 여기서 질 수 없다고 새롭게 솟아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나란히 선 두 사람은 속박된 D등급 괴물에 맞서 이제 막 시작될 진짜 전투를 위해 준비를 마쳤습니다.